한국쌀 한 포대가 뉴욕 미식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지금 미국 요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급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한국쌀을 찾는 움직임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건데요.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기엔 그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시이카리보다 부드럽고 바스마티보다 향이 은은하다.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2배. 이런 후기가 미국 미슐랭 셰프들 사이에서 번지며 한국쌀 직구 사이트에는 주문이 폭주하고 일부 뉴욕 한식당에선 쌀 재고 부족으로 예약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흐름의 시작에는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지 출장에서 밥 한 숟갈을 먹었을 뿐인데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계 미국인 셰프 에밀리 사토가 폭로한 한국쌀의 진실, 그리고 그 한 숟가락이 어떻게 미국 요리계 전체를 흔들었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브루클린의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죠. 분주한 주방에서 동료 셰프들이 오늘의 메뉴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냄비를 흔드는 소리, 오븐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빵 내음까지. 3년째 이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이 소리들은 제 일상이 되었어요. 에밀리, 잠깐 시간 있어? 아서 셰프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떤 중요한 제안을 앞둔 사람처럼 진지했죠. 다음 달에 누군가 한국에 가서 식재료 리서치를 해야 하는데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해. 아서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메뉴에 아시안 퓨전 라인을 추가하려고 하거든. 특히 한식 재료들이 뉴욕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저에게 아시아는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할머니의 일본 요리는 제 요리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아시아 본토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한국이요? 저는 일본 요리는 좀 알지만 한식은. 제가 머뭇거렸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가진 일본 요리 배경이 더 객관적인 시각을 줄 거야. 게다가 너의 감각을 믿어. 아서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죠. 마음 한편에서는 호기심도 일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들은 것은 많았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경험해 볼 기회는 처음이었어요. 쌀은 어디든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 어쩌면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확인하는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주로 김치,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에 초점을 맞췄죠. 쌀은 목록의 맨 아래, 거의 형식적으로 추가한 항목에 불과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할머니가 물려준 요리책을 뒤적였어요. 일본어로 쓰인 레시피들 사이에서 완벽한 밥짓기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발견했죠.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노트에는 쌀은 요리의 영혼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혼이라.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밥일 뿐인데.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심코 시작된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호텔에 체크인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출장 첫날이니 든든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뷔페식 조식이 차려진 레스토랑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식, 중식, 그리고 한식까지. 특별한 생각 없이 한식 코너에 서서 밥과 몇 가지 반찬을 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평범한 아침 식사였죠. 테이블에 앉아 숟가락으로 흰 쌀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가 흔들렸어요. 이게 뭐지? 입안에 퍼지는 밥의 향과 식감에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묘하게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 입안에서 감기는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삼킨 후에도 남는 깔끔한 여운까지. 할머니가 해주셨던 일본 쌀밥과는 분명 달랐어요.
뉴욕에서 먹던 어떤 쌀과도 달랐죠. 미각이 이상해진 건가?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맛보니 더 확실하게 느껴졌죠. 이건 정말 남다른 맛이었습니다. 세 번째 숟갈을 뜨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현지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일상적인 맛인 걸까요? 이렇게 특별한 맛인데도?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았어요. 실례합니다만 이 쌀이 특별한 건가요? 어디서 온 거죠?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재배한 국산 쌀입니다. 일반 쌀이에요. 일반 쌀? 그냥 일반적인 한국 쌀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직원은 무심하게 지나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원래 계획은 한식 발효식품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손가락은 한국 쌀 재배 기술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쌀에 대해 알아볼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 한 숟갈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데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쌀밥의 맛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스케줄을 확인했죠. 내일은 스마트팜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던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기대가 됐어요. 그 맛있는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 숟갈의 밥이 제 호기심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스마트팜 박람회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몇 가지 농업 도구와 비료 회사들의 부스가 전부일 거라 생각했죠.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잡아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어제 먹었던 그 밥의 맛이 입안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농업 박람회라기보다 첨단 기술 전시회 같았습니다. 벽면 크기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농장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드론과 로봇이 실내 재배장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었죠. 이게 다 쌀농사를 위한 거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 부스에서 안내원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저희는 스마트팜 기술 기반 벼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녀의 안내로 가까이 다가가 설명을 들었죠.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벼가 자라는 모든 순간을 센서로 감지하고 최적의 물 공급량과 영양분을 계산해 자동으로 조절했습니다. 심지어 날씨 변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재배한 쌀이 맛이 다른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당연하죠.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게 관리되니까요. 스트레스 없이 자란 벼는 맛과 영양 모두 우수합니다. 다음 부스로 이동하면서 드론 기술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벼의 생육 상태를 촬영하고 분석하는 기술이었죠. 그 옆에는 토양 센서가 있었고 또 다른 쪽에는 완전 자동화된 수확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요리사시죠? 한 전시자가 제 명찰을 보고 물었어요.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식재료 리서치차 왔어요. 재미있는 건 보셨나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죠. 사실, 어제 호텔에서 먹은 쌀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많은 외국인 셰프들이 우리 쌀을 처음 맛보고 놀라더군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겁니다.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맛은 실제였고 그 비결은 바로 이 첨단 기술들이었어요. 박람회장을 나오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노트를 적고 있었죠. 발효식품에 대한 메모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쌀 재배 기술과 AI 농업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쌀을 직접 구해서 맛볼 수 있는 곳, 대형마트로요.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서울 도심의 대형마트를 찾았어요. 쌀 코너를 찾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할머니와 일본 식료품점에 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쌀은 늘 비싼 품목이었어요. 특히 좋은 품질의 쌀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쌀 코너를 발견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쌀이 정돈된 채로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0kg에 2만 원? 재빨리 계산기를 꺼내 달러로 환산해 봤어요. 일본에서 비슷한 양의 고급 쌀은 이 가격의 2배는 넘었죠. 가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그것도 특별 할인이 아닌 정상가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팜 덕분에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포장을 자세히 살펴봤죠. 각 쌀 포장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보니 놀랍게도 이 쌀의 전체 생산 과정이 표시됐어요. 재배 지역, 수확 날짜, 품종 정보, 심지어 재배 과정에서의 기후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이런 건 처음 봐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식재료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재배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 봉지의 쌀에 그 모든 이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 중 어제 호텔에서 먹었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품종을 골랐어요. 신동진이라는 이름의 쌀이었죠. 직원에게 이 쌀이 좋은지 물어보니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대표 품종이에요. 특히 요리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결제를 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 좋은 쌀을 살 수 있다니. 머릿속에는 이미 뉴욕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 쌀로 요리해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쇼핑백을 들고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한식 연구를 위해 왔는데 포장된 쌀을 들고 호텔로 돌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여행용 가방을 열고 쌀 포장을 신중하게 넣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발견 그리고 제 요리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으로 뉴욕행 일정을 확인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쌀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세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고민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죠. 이 맛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까? 뉴욕에 돌아온 첫날 휴식도 취하지 않고 바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밥을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죠. 브루클린 아파트의 작은 주방에서 전기밥솥에 쌀을 씻어 넣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에밀리, 출장은 어땠어? 룸메이트인 제키가 물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어.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맛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재현될까? 혹시 그곳의 물이나 공기 때문에 맛이 달랐던 걸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죠. 밥솥에서 찰칵 소리가 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 한 알 한 알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향기가 주방 전체를 감쌌어요. 맛을 보기 전에도 알았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다음 날 레스토랑으로 출근해 와서 셰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요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동료들과 함께 시식회를 열어도 될까요? 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친 후 6명의 셰프가 모였어요. 모두 미식가들이었죠. 요리 학교 교수도 있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세 종류의 쌀밥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어요. 하나는 레스토랑에서 쓰는 이탈리아산 쌀, 하나는 일본에서 공수한 고급 쌀, 마지막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쌀이었죠. 5명의 셰프 중 4명이 한국 쌀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이건 다른 차원의 밥이야. 파스타 전문 셰프인 마르코가 감탄했죠. 어디서 구한 거야? 우리 레스토랑에도 도입하고 싶은데.
다른 셰프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흥분된 마음으로 일본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요리의 길을 걷게 해주신 은인이었죠. 할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물려주시고 항상 최고의 식재료를 고집하셨습니다. 엄마, 한국쌀을 먹어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 쌀이라고. 일본 쌀보다 맛있다는 건 아니겠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두려웠죠. 하지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솔직히 더 맛있었어요. 그들의 농업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AI와 드론으로 완벽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있나 보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쌀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발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방법을 찾아야 했죠. 3, 2, 1 방송 중입니다. 스튜디오에 빨간 불이 켜지고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와 식재료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얻은 에밀리 사토 셰프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뉴욕의 인기 요리 팟캐스트 더 스포크풀의 생방송이었어요. 제가 한국 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자 진행자 된 파시먼이 연락해 출연을 제안했던 겁니다. 에밀리 셰프, 한국에서 어떤 발견을 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발견한 건 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로 재배된 쌀이죠. 진행자의 눈이 커졌어요. 쌀이요?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네, 충격적일 정도로 맛있었어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비난이 쏟아질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 쌀보다 한국 쌀이 더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도 이 발언의 무게를 느꼈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건 상당한 주장이네요. 특히 일본계 셰프가 하는 말로서는 더욱 그렇죠. 이어서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 그리고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투명성까지. 제가 직접 본 스마트팜 기술과 그 결과물의 맛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미 제 발언으로 시끌벅적했죠. 일본 요리 커뮤니티의 연장자 셰프들은 전통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의 스폰서를 받았냐는 의심스러운 댓글도 남겼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젊은 셰프들과 음식 블로거들의 지지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혁신은 언제나 비판을 받는 법이지라는 격려의 말들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아시안 쌀 클럽이라는 미식가 그룹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언급한 한국 쌀로 즉석 시식회를 열었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제 의견에 동의했죠. 그날 저녁 브루클린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알림음을 울렸지만 잠시 끄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도전이 되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한인마트 사장님이었습니다. 사토 씨, 당신 방송 때문에 우리 가게 한국쌀이 전부 동났어요. 내일 아침에 비행기로 추가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한인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평소라면 한산했을 시간인데
긴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쌀 코너 앞에 한국 쌀 예약제 실시 중. 1인당 1포대로 제한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에밀리 씨. 가게 주인 김 씨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덕분에 장사가 너무 잘 되네요. 한국에서 쌀 물량을 3배로 늘렸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방송 출연이 이런 파급 효과를 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온라인도 난리예요. 김 씨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죠. 한국 직구 사이트에서 쌀 주문이 500% 증가했대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오너들, 식품 바이어들, 농업 관련 회사들까지 모두 한국 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이메일이 있었어요. 미국 최대 식재료 유통업체인 메트로 푸드의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사토 셰프님의 방송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희는 한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귀하의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미팅을 제안드립니다. 어쩌다 제가 식재료 컨설턴트가 된 걸까요?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니까요. 다음 날 레스토랑 주방에서 아서 셰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자네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이 화제의 중심이 됐어. 예약이 2배로 늘었어. 모두가 그 유명한 한국 쌀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쑥스러웠지만 기뻤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아서가 우리 레스토랑 메뉴에 한국 쌀 특선 요리를 추가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저녁에는 NYU 식품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해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죠. 일본 요리 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인 질문이 많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들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농업도 AI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까요? 라는 진지한 질문으로 인터뷰가 마무리됐죠. 한 달이 지나자 뉴욕 타임스 음식 섹션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 쌀이 미국 식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제 이야기로 시작해서 뉴욕 레스토랑들의 메뉴 변화, 미식가들의 반응, 그리고 식품 산업의 동향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단지 조식 한 끼에서 시작된 발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꿈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레스토랑 셰프가 아니라 식품 기술 혁신가라는 새로운 타이틀도 갖게 됐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뉴저지 외곽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자들이 함께하는 미국 내 첫 시범 농장 프로젝트의 시작이죠. 사토 씨,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에서 온 김 박사가 손짓했어요. 그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AI 농업 시스템의 개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그가 직접 연락해왔고 수차례 화상회의 끝에 이 프로젝트가 탄생했죠. 여기가 우리의 첫 번째 스마트팜이 될 곳입니다. 김 박사가 넓은 비닐하우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금은 빈 공간이지만 곧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 장비들로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면 이곳에서 첫 수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토양에서 자란 하지만 한국의 기술로 관리된 쌀이죠. 에밀리, 생각해봐요.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음식의 미래가 바뀔 거예요. 더 맛있고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투명한 방식으로요. 오후에는 브루클린으로 돌아와 요리 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미래 식탁을 위한 AI 농업과 한식 재료의 만남이라는 주제였죠. 30명의 셰프와 요리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리의 세계는 항상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왔어요. 워크숍을 시작하며 말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과 쌀에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지은 밥을 맛보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QR코드로 식재료의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였죠. 투명성과 신뢰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가치니까요. 워크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길에서 작은 한인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죠. 사토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쌀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발견이 어떤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밤에는 작은 일기를 썼습니다. 요리사로서 항상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그저 출장에서 밥 한 숟갈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요리를, 농업의 미래까지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브루클린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형 식품 회사들과의 미팅, 한국농림부와의 협력 프로젝트 논의, 그리고 제 첫 요리책 출판 계약까지. 한 숟갈의 쌀밥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 작은 발견이 세상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된 거죠. 이제 저는 단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에밀리 사토에겐 그게 바로 한국살이었고, 그 작은 깨달음은 그녀의 요리 철학, 가족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 농업 전체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변화는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맛있는 밥 한 숟갈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요. 한국의 쌀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게 진짜 미래를 바꾸는 시작 아닐까요? AI 기술로 재배된 한국 쌀이 일본계 미국인 셰프의 마음을 사로잡고 뉴욕 식품업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한 숟갈의 경험이 인생을 바꾸고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